익명 고래 12일 동안 6천만 달러 이더리움 매수. 이더리움 걱정은 옆집 아저씨 밥 먹었나? 머리도 있냐? 쓸데없는 걱정이라 말씀드렸죠. 지금 뒤에서 고래들은 미친듯이 담고 있습니다. 6천만 달러를 담았다는 거예요. 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12월 달 한번 지켜보세요.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미국 재무장관 지명된 베센트 트럼프 감세 공약부터 이해 IRA 개편. 자, 지금 우리 자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건 트럼프의 인사정책이 가장 많이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재무장관의 베센트, 아마 트럼프 당선 전에 이분이 될 거다, 이런 기사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일단은 자산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가나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좀 분위기, 성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말갈량이야. 좀 감정적이고. 너네 싫어? 오케이, 관세 올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예측 불허고 막 어디 막 뛰쳐나갈 것 같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라면 이분은 조금 어른스러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좀 종잡을 수 없는 부분들을 어른으로서 조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선택했다 그런 거면 좀 중국에 대한 관세도 조금 유도리 있게 할 것 같고 잘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에서는 재무장관 발표되기 전에는 좀 변동성이 심했다가 임명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채권 시장도 안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 시장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버리냐면, 지금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하죠. 채권 발행을 합니다. 제니 옐런 누님은 이제 안중에도 없어. 안쓰러워. 이제 뭐 내년 1월 달부터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베센트가 딱 지명이 되자마자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들어가면서 2년물 국채 입찰 경매에서 채권이 잘 팔렸을까 아니면 불안해서 안 팔렸을까? 채권이 잘 팔렸죠. 이래서 우리 지금 트럼프의 인사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 코인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트럼프의 인사정책이다. 690억 달러 규모 2년물, 물론 단기국채에 해당이 되지만 잘 팔렸습니다. 경매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뜻은 채권시장도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런 인사정책들과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이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다. 우리 자산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 변동성이죠. 금리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항상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금리가 쭉 올라가는 시점에는 주식 올라갑니다. 왜? 어차피 다음 달에도 올라갈 거 알거든. 다다음 달도 올라갈 거야. 쭉 올라갈 거야. 시장이 이미 알고 있고 받아들였어. 안정적이야.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 상태에서는 시장이 불안정할 수 있겠죠.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상 시장이 빠질 수 있겠죠. 변동성을 싫어한다. 올라가면 쭉 올라가고 떨어지면 쭉 떨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한테 앞에 놓여져 있는 건 트럼프의 인사정책,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중국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애플, 엔비디아 손가쁜 외교전. 멤버십 방송에서 엔비디아의 뷰를 조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아마 올해 상반기 아니면 중반기 때 말씀을 드렸을 건데 기억하시는 분, 엔비디아의 뷰를 제가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지금 당연히 이제 블랙웰도 그렇고 수요가 받쳐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GAC님 기억나시죠? 엔비디아 트럼프 정부에서 좋을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은 수혜를 받고 좋다. 지금 당장 떨어진다 얘기 아니에요? 근데 추후에 봤을 때 얘네 지금 뭐 만드는 업체죠? 인데 반도체죠, 하드웨어죠. 우리가 AI 섹터도 너무나 좋지만 언젠가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엔비디아가 됐던 뭐 애플이 됐던 이런 기업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그런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애플, 엔비디아 숨가쁜 외교전 펼쳐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내년 1월 20일부터 이제 취임하기 시작하면 가장 똥줄 타는 애들이 얘네들이죠. 애플, 엔비디아. 왜?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아이폰도 팔고 반도체도 팔아야 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관세 올린데 무조건 관세 또 반격할 건데 얘네들 힘들겠는데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겁니다. TSMC도 그렇겠죠. 자, 트럼프 쪽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관세 공표, 협상용 경고 사격. 요거는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만 했었다.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년도에 어디로 자금이 몰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던데 얘는 무슨 멤버십 방송을 들었는데 별거 없다고. 경제 얘기만 끄집으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마도 차트 듣는 방송 보다가 온 것 같아. 우리는 차트 못 봐요. 안 보는 것도 맞지만 못 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경제 이렇게 기사 틀어놓고 끄집어내면서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들어가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차이야. 차트만 맨날 보면서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그거 맞출 건지,
아니 우리가 거시경제 기반으로 전 세계 글로벌 자본들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알면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식도 웬만하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주식 수익률 주식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더 수익률 좋을걸요? 제가 예전에 주식 수익률 올려보세요 했는데 막 200%막 180% 300% 나오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수익률 얼마나 되냐고. 200% 300% 없어요. 그분들이 왜 우리 하우스 분들이 왜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이 높을까? 자,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관세 공표, 협상용 경고 사격. 자,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 도래하면은 멕시코도 이제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멕시코가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한 곳이었죠. 보통 캐나다, 뭐 멕시코, 뭐 뉴질랜드 이런 애들 미국이랑 관세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볼게요. 중국 입장에서 야, 우리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때리는데 오케이. 그럼 우리 공장을 멕시코 쪽에 파견해서 거기서 택가를 해놓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멕시코로 나가자. 관세 안 때리고. 이미 알죠, 트럼프는. 멕시코 때리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사화로 이렇게 막 중국 60% 때린다, 80% 때린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힘듭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80% 물론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뭐 반도체가 됐든 얘네들이 진짜 중요한 거, 지키고 싶은 거는. 근데 전 품목에 대한 60%를 때린다? 미국도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떻게 망할까? 미국도 물가 튀어요. 물가 튀거나 아니면 소비가 줄어서 경기 침체로 빠지거나 트럼프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경제 더 잘하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특정 품목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사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관세 공표, 관세를 올린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관세를 올린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네 관세 올릴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거 대줄래? 요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관세를 올려가지고 무너진다, 없어진다 요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관세를 안 올리는 대신 우리한테 뭐를 필요할 건가? 그럼 우리 한국 정부도 이제 트럼프와 외교 정책을 통해서 IRA 법안을 폐지하면은 우리 뭐 공장들이 돈을 못 받고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못 받아도 돼요. 그만큼 우리가 관세라던가 이런 그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사만 보고 야 폐지죠 몇천억 달러 못 받으면 어떡하냐 공장 못 지는 거 아니야 거기에만 매몰돼 있잖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세 올라간대 그럼 물가 뭐 튀겠네 경기 침체 나겠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면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원하는 걸 줘야죠. 힘센 애한테 붙어가지고 우리가 뭐 잘 먹고 살고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그러려면 미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대줄 수 있어야겠죠. 기분은 나쁘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이해되셨죠? 자,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 캐나다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 수출에 영향 불가피 밑밥 깔아야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한테 어떤 카드를 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자, 트럼프 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 북미 정상회담 청신호 이러면 우리한테 조금 안 좋죠. 트럼프와 그 정은이라고 하면 나보다 동생이지 않나? 모르겠네. 김정은 이분이랑 친하게 지낸다? 다이렉트로 얘기한다? 이 중간에서 콩고물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를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얘기한다? 그럼 요거는 우리한테 안 좋을 수 있겠죠. 절대 좋은 얘기 아니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최대한 건설이라던가 뭐 금융 통신망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들을 같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진다? 그러면 이건 조금 안 좋은 거겠죠. 자, 이시바 총리 2024년도 춘투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요청. 이건 우리한테 안 좋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가격 막 2억 간다, 3억 간다 막 난리 났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뭐 코인 방송들이 뭐 2억 간다, 3억 간다, 내년에 1월 달에 취임하면 뭐 더 끝장 갈 겁니다, 폭등할 겁니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시경제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게 좀 보여. 자, 일본 임금 인상 요청했다고 합니다. 춘투보다 높은 수준에.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 가팔라, 임금이 올라가서 그럼 뭐까지 같이 올려야 돼요? 임금 올라가는 것만큼 금리도 올려야지. 우리 8월 5일날 보셨죠? 8월 5일날 여러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 줄 알고 있는데 청산 안 됐다고요. 헤지펀드나 이런 글로벌 기관들이 돈도 없이 쇼패팅 때렸죠? 엔화에다가. 그게 다 깨진 거예요.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안 나왔다. 그 뜻은 무슨 뜻이다? 8월 5일날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 있죠? 경험했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폭락한다 조정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시경제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너무 가열되지 않았나 조금 컴다운 릴렉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한번 볼게요. 도로 막고 돈 달라고 막 시위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중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뭐 주식 오른다 코인 오른다?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 자산 시장도 안 좋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처럼 현금화를 잘 해놓고 돈다발을 그때 그 시점에 잘 들고 있다 그러면 진짜 전 세계 통틀어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도 굉장히 힘들다.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유럽 한번 볼게요. 독일이요, 프랑스도 침체 조짐. EU 경제 쌍두마창 흔들린다. 제가 유럽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물가 다시 튀기 시작했고 올해 미국의 2분기가 3분기인가? GDP 순위 보시면은 자그라집니다. 놀라서. 1등이 러시아예요. 코이니씨님 우크라이나랑 전쟁해가지고 걔네들 힘들지 않나요? 전쟁 때문에 더 잘 나가요, 얘네들이.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독일이랑 프랑스가 못 나가는 것도 있죠. 독일이랑 프랑스 못 나간다? 그럼 유럽은 힘든 겁니다. EU의 GDP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독일이랑 프랑스예요. EU에서 50%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얘네 두 개 국가 경기 침체다? 나머지 50%는 끝난 거죠. 그럼 유럽 경기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말씀드렸죠?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올린다? 여러분들은 중국이 무너질 걸 생각하시죠? 아닌데 유럽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저는. 자, 중국 공승국보팀 최대 철강사 독일 티센크루그루스틸 CEO 미겔 로페스 인력 40% 감축. 줄이고 조이면 조일수록 유럽은 힘들다는 겁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너무 크게 나왔어? 깜짝 놀랐네. 힘든 건 알겠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왔어?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조금 오타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헤즈볼라랑 60일 휴전합의 들어갔죠? 헤즈볼라랑. 보신 분 계세요? 기사? 역시 이미 다 보셨네. 이거 코인 방송이야, 경제 방송이야. 벌써 이렇게 기사를 다 보셨어? 자, 60일 동안 휴전을 한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랑. 무슨 뜻일까요? 코인 이슈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스라엘이나 중동 전쟁이 확전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왜 휴전하나요? 휴전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60일에 맞춰야죠. 60일 뒤에 누구 들어와요? 60일 뒤면 럼프 형님 들어오죠? 그러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요거 기사 보면은 야,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되니까 러우 전쟁 종전 나오고 중동 전쟁 끝난다 나오네. 야, 역시 럼프님 박수 짜라락 나오겠죠. 근데 임기 시작하면 모르죠. 그때부터. 보셔야 됩니다. 60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60일 요거 휴전 합의해주면서 또 바이든 정부랑도 또 가져가죠. 실리를 챙겨가는 겁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휴전해주고 뭐 해줘도 상관없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네타냐후 총리는 정권 웬만한 뭐 쿠데타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진짜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쭉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한 개가 더 들어갔나 봐요. 60일 휴전 합의했다는 거. 비트코인도 9수 차익 실현 매도 압력 강화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수라고는 하는데 9만 달러니까 9수야? 우리는 알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이유 4가지. 지난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4가지. 익명 고래 12일 동안 6천만 달러 이더리움 매수. 자, 우리 이더리움 걱정은 무슨 걱정이라 하는 것 같다? 이더리움 가격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솔라나 짱입니다. 이더리움 지금 하세요. 막 이더리움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더리움 걱정은 옆집 아저씨 밥 먹었나 머리숱 있냐 쓸데없는 걱정이라 말씀드렸죠. 지금 뒤에서 고래들은 미친듯이 담고 있습니다. 6천만 달러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왜 지금 시점에 이더리움 지금 6천만 달러치를 담는지 여러분들이 말하고 막 코인 방송하시는 분 분석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솔라나를 안 담고 왜 이더리움을 담았는지 최근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왜 올라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트럼프 행정부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 CFTC로 확대 검토. 춤추죠? 전 이게 무섭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코인판에서 많은 착각, 진짜 위험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좋을 거야. 무조건 떡상할 거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친암호화폐 정책이 뭐를 의미하냐면 기관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이전보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친암호화폐 정책이니까 야 무조건 트럼프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떡상하겠다 좋겠다 그 생각만 하시죠? 아니라고요. 정작 좋은 애들은 누구냐면 금융권 애들 얘네들이 좋다고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 정부에서 규제를 때리고 계속 못 오게끔 계속 선을 그었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쳐서 기관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먹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AI 합니다, 뭐 AI 합니다. 이런 알트코인들 재단들이 더 성장되고 확장될지 아니면 얘네 섹터를 기관들, 기존의 기업들, 레거시 금융권 얘네들이 가져갈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CFTC로 확대했대. 그럼 무슨 뜻이에요? CFTC도 밥그릇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밥그릇을 준다는 건 뭔 뜻이냐면 얘네들이 관리, 감독, 권한으로 있는 것들은 규제가 조금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좋아지고 많이 들어오면 결국 값은 오르는 건 아님? 자, 고블님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아파트 예전 재건축 들어가는 현장 40년대 50년대 주택 빌라들 거기에 뭐 무슨 아파트 뭐 현대 아니면 뭐 1등 1, 2등 얘네들이 들어와. 그럼 걔네들이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다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나요? 아니면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들어가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오르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존의 주택, 야, 재개발 들어간다. 기존 주택들 가격들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시한부죠. 걔네들 결국 어떻게 돼요? 정리돼야겠죠. 가격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가격 오를 때 그거를 적절하게 엑시트할 수 있냐는 거지. 못한다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 말씀드렸던 거. 자, 베이스, 솔라나를 넘어 새로운 밈코인 트렌드의 중심으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번 시즌에는 무조건 베이스, 솔라나 이런 데서 알트코인들 주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우리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에서도 얘네들 섹터 총 16개 알트코인들 다뤘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자, 트럼프 얘기 미국 중시는 소프트웨어 뜨고 반도체는 정체.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배웠던 것들 그대로 나오죠. 엔비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앙했던 소프트웨어가 이제 앞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반도체를 만드는 AI 하드웨어 업체를 고를지 아니면 앞으로 비전이 좋아질 것 같은 소프트웨어를 고를지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 후에 하드 월렛 판매량 급증, 디센트 월렛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저 월렛도 뭐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디센트 월렛 할인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보시면은 최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이 정도 가격 본 적이 없는데 99,000원인데 우리 코인 이슈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89,000원이죠. 만 원 더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받으실 수 있고 요것뿐만 아니라 코인 선착순 1000분한테는 코인까지 드린다 그래요. 거의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가치가. 코인 가격 올라가면 10만 원도 넘을 수 있겠죠. 그럼 코인까지 받으면 무료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거. 자, 비트코인 현물 ETF 1.2억 달러 이 거래 연속. 비트코인 물량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아직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직 이르다. 자, 비트코인 ETF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들어오죠. 이더리움 가격 상승해요? 안 올라가요? 뭐 해요? 제발 커뮤니티 가가지고 말 듣지 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신념을 갖고 이더리움 올라간다 그냥 그 생각만 갖고 계셔. 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12월 달에 지켜보세요. 말씀드렸는지 한 달만 지나봐. 여러분들 코인 이슈 저놈이 뭐 아는 막 새파란 놈이 좋다고 했는데 그때 믿을 걸 껄껄껄 껄물새를 또 나와. 자, 11월 27일 미국 GDP 발표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실 것 같다. 오늘 발표되는데 요거 뭐 좋게 나올 겁니다. 2%한 후반대 3%도 저는 봐요. 지금 3분기 잠정치죠. 좀 좋게 봅니다. 요거 27일 신규 실업자 청구건수 발표되고 28일 PCE 지표 요거 살짝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지켜보시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걸로 보니까 6일날 비농업 실업률 발표됩니다. 고용시장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12월 달에 CPI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가가 지금 이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10월 이후부터 살짝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짝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아예 이전에 안 봤다고 하면은 연말에는 조금 보자. 왜냐면 이제 연말 소비 시즌도 몰려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튀어가지고 변수로 될 수도 있으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요 정도 차원에서 자,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되고 19일날 금리결정 1분 금리결정 발표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이제 소폭 상승할 수 있는 연말 소비 시즌이지요. 요것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10월부터입니다. 10월달 지표가 이제 11월달 지금부터 발표가 되니까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내년 1월 요때는 조금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 소름 돋게 그대로 나왔네요. 2% 후반대 말씀드렸죠? 2.8. 자, 미국 국내 총생산 3분기 잠정치가 2.8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어떻다? 좋다. 미국이 보통 1% 후반대만 나오더라도 미국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8이 나왔다 그러면 어우 너무 좋다. 3%까지 나오면 이거 난리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짝 걱정되는 건 경제가 이렇게 좋다는 건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건 소비가 좋다는 거고 소비가 좋다는 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살짝 튈 수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자나깨나 불조심 그 정도 생각에 있어서는 조금 그럴 수는 있겠죠. 2.8이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